당귀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위험한 범죄 조직의 대탈출, 그 긴박한 현장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는 경고인데요.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서 겨우 탈출한 한 피해자의 증언인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직원들이 도망치면서 수백 명의 감금된 피해자들이 마주한 끔찍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12일쯤부터였어요. 시아누쿠빌 같은 범죄의 온상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범죄 조직 전체가 야심한 밤을 틈타서 대규모로 사라지는 말 그대로 한밤의 대탈출,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컴퓨터, 모니터, 휴대폰 같은 걸 닥치는 대로 트럭에 싣고 밤이 되니까 대형 버스랑 승합차들이 줄지어 빠져나가고요. 남겨진 숙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는지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정말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피해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감금된 상태로 범죄 조직과 함께 강제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말 피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조직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 법이 닿지 않는 그런 무법지대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전문가들은 풍선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풍선 한쪽을 꾹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딱 그겁니다. 캄보디아를 조이니까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옆 동네로 범죄가 터져 나오는 거죠. 솔직히 캄보디아도 위험한데 이들이 가려는 곳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 여기는요 아예 범죄 조직으로 찍힌 기업이 그냥 대놓고 운영하는 곳이고요. 또 미얀마 국경 도시는 어떠냐면 무장 반군이 범죄 조직이랑 딱 손잡고 아예 장악해버린 말 그대로 무법천지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라는 게 이 데이터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범죄 조직이 옮겨간 라오스나 미얀마에서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현실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애초에 어떻게 동남아시아에 이런 거대한 범죄 소굴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요 사실 거대한 투자, 새로운 기회, 그리고 우리가 다 겪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분석을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원래는 중국 자본으로 카지노랑 리조트를 엄청나게 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뚝 끊긴 거예요. 그러자 이 범죄 조직들이 텅 빈 리조트를 온라인 사기범부로 개조한 겁니다. 이 똑똑하지만 정말 사악한 아이디어 하나가 화려한 호텔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디지털 감옥으로 바꿔버린 거죠. 자, 이렇게 국제적인 압박이 계속되니까 캄보디아 정부도 더는 못 버티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캄보디아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만한 사이버 범죄 소탕 작전이 시작된 거죠. 이 작전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전국 18개 지역에서 무려 92곳에 달하는 범죄 조직 소굴로 의심되는 곳들을 그냥 한꺼번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 결과 3,455명이 체포됐는데 놀라운 건 이들의 국적이 2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온라인 사기는 기본이고 인신매매, 심지어 살인 혐의까지 받고 있었죠. 그리고 이 체포된 사람들 중에 거의 3,000명, 정확히는 2,825명이 이미 자기 나라로 추방됐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 범죄 네트워크가 얼마나 다국적이고 거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 잡힌 사람들 보면 중국, 베트남, 태국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도 있었고요. 저기 일본, 인도, 러시아까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소탕 작전을 벌이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겠죠.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정부 대 정부가 나서는 아주 높은 단계의 외교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외교부 2차관까지 포함된 합동대응팀을 급히 푸놈펜으로 보냈고요. 거기서 훈마네테 총리를 직접 만나서 강력하게 조치해달라, 협력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화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한 캄보디아 합동 대응 TF를 만들기로 합의도 했고요. 그런데 좀 미묘한 기류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여행 경보를 내리니까 자국 관광이나 투자에 타격이 간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서로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건 분명 성과가 맞아요. 그런데 그 결과 범죄자들이 더 불안정하고 위험한 나라들로 쫙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러면 피해자를 구출하고 조직을 뿌리 뽑는 건 이제 몇 배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셈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법당국이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캄보디아를 소탕했더니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어 흩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싸움 과연 쉬워진 걸까요? 아니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걸까요?